안녕하세요. 5주차 배수시설 발표를 준비한 홍혜주, 이민정 심지원입니다. PPT는 목차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페이지 80쪽의 1번 배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배수란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수로를 통해 유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수가 왜 중요할까요? 배수가 제대로 되면 우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냇물과 강을 되살아나게 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설계를 할 때 부지 분석 단계에서 배수를 조사하는데 배수 면적, 지형, 토지 이용, 식생 등의 지표 상태와 토질, 지하수 등의 지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요소들이 배수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번에 배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수 방법에는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가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별개 하수 관고로 배수하는 것이 분류식 하수도이고 우수와 오수를 동일한 관고로 수용하는 것은 함유식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분류식과 함유식을 혼용하는 것을 혼합식 하수도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오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것이 분류식,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함유식입니다. 그렇다면 분류식과 함유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식의 장점은 우천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고 위생적입니다. 함유식의 장점은 침수 피해 다발 지역이나 우수 배제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유리하고 분류식에 비해 시공이 쉽습니다. 분류식의 단점은 공사비가 크고 기존 시가지에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설 깊이가 깊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함유식의 단점은 수질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류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하수도는 함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류식을 많이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함유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 계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수 계통이란 배수관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못 선정되면 시공비나 사후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직각식은 하천을 수직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쉽고 경제적이지만 토구의 수가 많아져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구란 하수도 시설에서 하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차집식은 오수를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차집거로 모아서 하수 처리장까지 유화시켜 처리한 후 방류합니다. 선형식은 지형설계 이유로 하수를 어떤 한 장소로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그 배수 계통을 나뭇가지형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방사식은 배수지역이 광대하여 배수지역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외부로 방사형으로 배관하는 방법입니다. 평행식은 지형의 일정한 경사를 이루고 있을 때 높은 지점의 하수는 낮은 지구로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고 낮은 지구의 하수는 양수 펌프로 배수하는 방식입니다. 집중식이란 사방에서 한 지점을 향해 집중적으로 흐르게 한 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 3번 문제 지역이 광대하여 오수를 한 곳으로 모으기 곤란할 때 배수 지역을 분산시켜 처리하는 배수 계통은 나다라의 그림을 보면 한 곳의 처리장으로 모아지는 반면에 가번의 방사식은 여러 하수 처리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이어서 강우 강도와 오수 유출량, 개수로 설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관련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 강도란 1시간에 내린 강우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 단위는 mm/h입니다. 이를 추정하기 위한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들은 I, T, A, B, 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을 보았을 때 강우 강도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 i를 뜻하고 t는 강우 지속시간, 유달시간을 뜻하며 빗물이 배수구역의 제일 먼 곳에서 부지 밖의 배수구로 나갈 때까지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며 단위는 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A, B, M은 상수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성격과 강우 종류 등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수입니다. i가 강우 강도였다면 이번에는 유출계수 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출계수는 유출량과 강우량의
비율을 뜻하며 표는 환경부에서 만든 하수도 시설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아스팔트와 같이 물이 땅으로 투과되지 않을수록 1에 가까운 유출 개수를, 물이 땅으로 잘 투과될수록 0에 가까운 유출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 유출량을 산출하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는 함례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으로서 단위를 유의하며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이 우수 유출량은 360분의 1 곱하기 유출개수 곱하기 강우 강도 곱하기 배수 면적입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우수가 흐르는 양을 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물이 땅속으로 잘 흐르는가 곱하기 1시간의 강우량 곱하기 흐르는 양을 구하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에서 왜 360분의 1이 있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 이는 단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Q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므로 이에 맞춰 다른 단위들을 변환시킵니다. 첫 번째로 분자에 위치한 강우 강도의 밀리미터와 배수 면적의 헥타르를 먼저 변환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분모의 아워를 세크로 변환시켜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밀리미터는 미터로 변환 시 1000밀리미터는 1미터이기 때문에 이는 0.0001미터이고 헥타르는 제곱미터로 변환해주면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10이 되고 1시간은 3600세크이기 때문에 변환하여 분모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10이 상쇄되어 360분의 1이 됩니다. 이로써 이 공식에 360분의 1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관해 바로 관련 문제로 넘어가 96페이지의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 우수 유출량은 360분의 1 곱하기 유출개수 C 곱하기 강우 강도 I 배수 면적 A로 보통 구하게 되는데 이 중 강우 강도를 나타내는 I는 배수를 시켜야 하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I는 T 플러스 B 분의 A로 구하게 되는데 이 중 A, B는 그의 지방에 따른 상수이다. T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은 방금 본 우수 유출량 계산식에서 I, 강우 강도를 말하며 동그라미 2번은 강우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세 가지 공식 중 텔벗형을 말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듯 A, B는 지역에 따른 상수, 남은 T는 강우 지속 시간을 뜻합니다. 보기를 보면 가 유달 시간, 나 거리, 다 지면경사, 라 기후 특성이고 이에 따라 보기는 가 유달 시간은 T에 속하며 나머지 나, 다라는 상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유달 시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97페이지의 14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의 14번은 I를 묻는 문제이고 평균 강우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기 가 강우량, 나 우수 유출 개수, 다 강우 시간, 라 강우 강도 중 답은 가 강우량입니다. 다음은 계산형 문제로 100페이지의 1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형 1번은 강우 강도와 우수 유출량 유형의 문제입니다. 계산형 1번 1시간에 100mm 강우가 내릴 때 100 곱하기 100m 주차장의 강우 유출량은 단 C는 1이고 답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hour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1시간에 100mm, 100 곱하기 100m 주차장, C는 1, 답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hour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우수 유출량 계산식에 대입하면 우수 유출량은 360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mm per hour 곱하기 1000제곱미터이므로 단위 변환을 통해 배수 면적을 제곱미터에서 헥타르로 바꾸어 줍니다. 이때 단위 변환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1000제곱미터는 1헥타르, 1시간은 3600초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출개수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이므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단위인 세제곱미터 per hour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60분의 1 곱하기 3600 곱하기 100 곱하기 1이므로
답은 1000세제곱미터/h입니다. 다음은 계산형 2번 개수로 설계 유형의 문제입니다. 계산형 2번 유수 단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평균 유속이 5m/s일 때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이는 개수로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로는 대기압, 즉 공기의 압력을 받는 자유수면을 갖는 모든 수로입니다. 여기서 자유수면은 예로 들어 컵에 물을 채웠을 시 액체와 기체가 접하는 액체의 표면입니다. 개수로의 흐름은 중력이 수면 방향의 분력에 의해 자유수면을 가지는 흐름을 말합니다. 또한 정수압, 즉 가스관과 같이 다른 압력에 의한 흐름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공식은 수류의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유량 Q를 알아내는 공식이며 A는 유적, V는 유속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의 기본 전제는 점성이 없는 물이 흐른다는 것이며 이로써 도출되는 결과는 유량이 일정하다면 유량은 유적과 유속의 반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호스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Q인 수도꼭지에서 흘렀을 때 물이 멀리 나가는 정도를 보면 V인 유속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수도꼭지를 건들지 않는다면 Q인 유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A1은 유량이 Q와 동일하게 같은 양이고 비교적 약한 물줄기가 나가므로 짧은 거리에 물이 나갑니다. 반면 A2는 호스의 입구가 줄어들어 유속이 세지면서 비교적 멀리 나갑니다. 이로써 유량이 일정하다면 유속과 유적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 유량을 묻는 문제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수류의 연속 방정식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유수 단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평균 유속이 5m/s이므로 이 둘을 곱하여 500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00세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는 참고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수로 설계의 공식이 흐름의 기본식과 평균의 유속 공식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평균 유속 공식에서 각 공식의 쓰임입니다. 매닝 공식은 조도, 즉 거친 정도에 대해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공식이며 일반 개수로 권수로에 쓰입니다. 쿠터 공식은 원형 지하 배수관에 쓰입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개수로 경사는 최소 0.2%, 축구의 종단 구배는 최소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유속의 범위에서 잔디수로는 0.6에서 1.2m/s, 인공수로는 0.6에서 2.5m/s, 최대 3.0m/s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는 강우 강도와 오수 유출량에 관한 문제 유형으로 간단히 공식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 3번. 유출 계수는 0.9, 강우 강도 40mm/h, 배수 면적은 2만 제곱미터일 때 우수 유출량 Q의 값은 전에 보여드렸던 수류의 연속 방정식을 적용시켜 360분의 1 곱하기 0.9 곱하기 40mm/h 곱하기 2만 제곱미터가 되고 마지막 배수 면적을 제곱미터에서 헥타르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 헥타르가 되어 계산해보면 0.2 세제곱미터/s가 됩니다. 정답은 0.2 세제곱미터/s입니다. 배수관과 부대시설에서 유입벽과 유출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입벽과 유출벽은 물을 면거에서 암거로 또는 그 반대로 유출입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유입벽은 자연수로에서 암거로 유입될 때 사용되며 유출벽은 암거에서 하천이나 호수 등 하류로 방출되는 부분에 사용됩니다. 단 유출벽은 유수, 즉 흐르는 물의 충격과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속을 감소시키고 낙하차가 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수 유입 구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배수구는 소규모 배수구역에 우수를 집수하여 지하 관고로 연결하며 우물을 거르기 위해 격자나 그릴형 뚜껑을 설치해야 합니다. 트렌치는 직접 지하 관고와 연결되는 방법으로 표면수를 집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우수를 완벽 차단할 때 쓰입니다. 주로 주차장, 계단의 상하단, 광장 입구와 진입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측구는 도로나 공간이 구획되는 경계선을 따라서 설치하는 배수로로 형태에 따라 U형과 L형이 있습니다. 유공 뚜껑을 덮어 상부에 통행이 가능하면 트렌치라고 하며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소 종단 구배, 즉 구조물이 세로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는 0.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집수정은 빗물바지의 일종으로 개수로와 암거, 심토층 배수로와 암거를 접속할 때 유수를 모으기 위해 설치합니다. 집수정의 저부에는 15cm 이상의 침전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침전물을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빗물바지는 도로에 우수를 모아서 유입시키는 시설로 도로 옆이나 L형 축구 유화 방향의 하단부에 설치하며 단, 횡단보도 및 주택의 출입구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격은 폭, 경사, 면적을 고려하여 2~30m가 적당합니다. 빗물바지의 저부도에도 15cm 이상의 침전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2번 경사진 주차장 입구, 계단의 상하단, 진입로 입구 등에 주로 설치하여 경사진 지역을 면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은 가 집수정, 나 트렌치, 다 측구, 라 우수바지. 다음 사진과 같이 경사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것은 트렌치이므로 정답은 나입니다. 문제 25번 빗물바지 바닥은 배수관의 바닥을 기준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침전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배수관의 바닥보다 적어도 15cm 이상 낮춰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가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심토층 배수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토층 배수는 진흙과 같은 불투수성인 토양의 물을 제거하며 낮은 평탄 지역의 지하 수위를 낮추고 불안정한 지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기초벽으로부터 스며나오는 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로나 광장의 지하 수위는 지표로부터 1.5에서 2m 정도의 깊이로 유지하는 것이 동결 방지 및 자연 처리의 유연성 확보 면에서 좋습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심토층 배수는 지표유입수 배수, 완화 배수, 차단 배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표유입수 배수는 심토층 배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완화 배수는 평탄한 지역의 지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며 차단 배수는 경사면의 지하에 불투수성인 토양층에 의해 물이 표면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을 따라 도입되는 방법입니다. 완화 배수와 차단 배수는 특정 지역의 배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부적으로 도입되는 방법입니다. 배추 유형 중 어골형은 주관을 중앙에 경사직에 설치하고 이 주관에 비스듬히 지관을 설치하는 유형입니다. 생선의 가시와 닮았다고 해서 어골형이며 보통 길이는 최장 30m 이하, 45도 이하의 교각을 가져야 배수 효과가 좋습니다. 지선의 간격은 보통 4~5m이며 소규모의 평탄한 지역의 배수에 적합합니다. 평행형은 지선을 주선과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이 되게 배치하는 유형입니다. 주선과 지간이 직각으로 배치되므로 배수관로에 흐르는 물의 흐름 방향이 달라지고 유속이 저하되기도 하므로 세밀한 경사 조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넓고 평탄한 지역의 균일한 배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선형은 주선이나 지선의 구분 없이 같은 크기의 배수선이 부채살 모양으로 한 개 지점으로 집중되게 설치하여 우수를 집수시킨 후 배수로를 통해 배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규모 지역에서 사용되며 시설 설치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차단형은 경사면의 내부에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있어 지하로 유입된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되지 못하거나 사면에서 용출되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도로의 사면에 많이 적용됩니다. 자연형은 지형의 기복이 심한 소규모 공간에 물이 정체되는 곳이나 평탄면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 설치합니다. 국부적인 공간에 물을 배수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배수관의 배치 형태는 부정형으로 해당 공간의 형태에 좌우됩니다. 지선과 주선의 배치에 있어서 주선은 길고 지선은 짧은 것이 좋습니다. 주선은 지형과 일치시키고 자연수로를 따르도록 해야 하지만 지선은 등고선과 평행으로 배치하거나 직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 되는 경우 지관의 경사가 작기 때문에 관의 마찰계수가 작은 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고선에 직각되게 배치하는 경우
관의 경사가 크므로 마찰 계수가 큰 것을 사용해도 좋으나 지나친 유속으로 인한 배수관 및 부속시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 30번 심토층 배수 체계 중 자연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형의 기복이 심한 소규모 공간 내 물이 정체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자연형 배수 체계이므로 맞습니다. 주선은 짧고 지선은 긴 것이 좋다가 아니라 주선이 길고 지선이 짧은 것이 좋다가 맞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해서 등고선과 평행하도록 배치하는 경우 지관의 경사가 작기 때문에 지선은 마찰 계수가 작은 관을 사용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주선은 자연수로를 따르도록 하고 지나친 유속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는 설명이므로 30번의 답은 나입니다. 이상 배수시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